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만 올 들어 65명의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축도 돼지와 닭 등 23만 5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폭염 경보가 지속되면서 건강관리도 비상입니다. 특히 야외 활동을 하다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충남 전체 폐교의 25% 정도가 홍성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상인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안 어은도랑 인근 갯바위에 고립됐던 낚시객 2명이 구조됐습니다. 여름철 해상 활동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사람도 가축도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과 가축 폐사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충남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축산 농가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충남에선 23만 5천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닭이 22만 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서 메추리와 돼지 순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축사 온도를 1도라도 더 낮추기 위해 대형 환풍기를 돌리고 물 한 개를 뿌리는 등 농가에선 요즘 매일같이 더위와 전쟁을 치른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한낮에 보통 한 12시부터 5시까지 그때는 진짜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이제 안에 릴레이 팬이 보통 한 동에 한 5대씩 이렇게 해서 팬으로 이렇게 밖에 따뜻한 공기를 밖으로 빼주고 안개분무로 온도를 낮춰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더운 날은 너무 힘들어요. 특히 닭의 경우 체온이 높고 땀샘이 없어 더위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여름엔 양계장 내부 온도를 29도 이하로 유지하고 지나치게 밀집되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나 환기시설 등을 가동하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영양제를 공급하면 도움이 됩니다. 면역 증강제라든지 고온 스트레스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급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봄, 가을이라든지 이런 때보다도 이제 여름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한 80~90%를 더 투입을 해서 스트레스를 이제 최소화해야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번식률 같은 게 상당히 이제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뿐 아니라 사람도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위험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열탈진과 열사병, 열경련 등 현재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만 65명입니다. 특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보이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체온 상승과 이뇨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수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여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는 12일 충남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으나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특히 밭일을 하다 보면 긴 시간 고온에 노출돼 위험한데요.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전북 고창군의 한 밭에서 80세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주민신고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할머니 체온은 42도로 사인은 열사병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4,500여 명, 사망자는 50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피해가 컸는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경로당과 독거노인을 찾아 건강을 살피고 얼음 스카프를 나눠주는 등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체내 수분이 적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면 탈수 증상을 겪기 쉽습니다. 또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손상을 입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탈수가 일어나는 것은 쉽게 빨리 못 느낍니다. 피로감이나 무기력
축감이 오고 이거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올 때 벌써 이것은 열사병의 신호인 것으로 보고 빨리 햇볕을 피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찬물을 마시고 체온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부는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앞으로 폭염 위험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맞물려 여름철 개인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문을 닫는 학교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충남 전체의 폐교의 25% 정도가 홍성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선 무상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5년 전 폐교된 초등학교입니다. 정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고 주변에는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건물이 사실상 방치돼 흉물스럽게 변하자 주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한때는 우리 오남매가 다녔던 학교거든요. 어렸을 때 전교 들었는데 주민으로서 역대 학교 다녔던 동문으로서 굉장히 서글프고 안타까운 심정이죠.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수 부족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충남에서 모두 47곳, 이 중 4분의 1에 가까운 11곳이 홍성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급감한 광천읍에서만 5곳이 폐교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이 직접 폐교 살리기에 나선 경우도 있습니다. 홍성 대평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운동장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아마추어 작가들의 무료 작품 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모교를 지역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일인데 동문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뿌리고 가꾸고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너무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총동문회 혼자로서는 자금으로서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현재 폐교는 모두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데 매입하기 위해선 한 곳당 적어도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 필요한 상황. 이 때문에 폐교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선 지자체나 민간에 무료로 빌려주거나 아예 넘겨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또한 지역의 자체 수입이 미약하여 폐교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영농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육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개정하여. 홍성교육지원청은 현재 폐교 3곳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활용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거나 매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봉호입니다. 다행히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소멸이 됐지만 9호 태풍 렛기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몇 번의 태풍이 더 올 것인지 송혜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본 큐슈 섬에 상륙한 8호 태풍 프란시스코에 이어 9호 태풍 렛기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에서 지난 4일 발생한 렛기마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720km 부근 해상에서 남서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한 강도의 소형 태풍이지만 29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강도를 키워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7일 오전에는 강한 중형 태풍으로 커져 8일에는 대만 북부에 상륙한 뒤 중국 본토 푸저우 쪽으로 진로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1일 오전 9시쯤 상하이 북부 지역까지 진출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동해상을 따라서 계속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진로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렛기마에 이어 10호 태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처럼 일본 가고시마 인근에서 발생해
한반도 동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시일 내에 제10호 태풍도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8호 태풍처럼 일본 열도를 관통해서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3개 정도의 크고 작은 태풍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추가 태풍까지 예상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순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금산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에 막 들어서는데요. 좌측에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직진하다 블랙박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회전교차로는 진입 시 내부 회전 중인 차량이 있다면 회전 차량 통과 후 서행 진입해야 합니다. 진출 시에는 계속 회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방향 지시등을 켜고 후방 차량에 알려야 합니다. 배려와 양보의 방어 운전 습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4월 태안의 한 3지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순간 직진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데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차량은 없는지 잠깐 멈춰 확인하는 습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서산해안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적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데요.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는 블랙박스 차량. 그때 우측에서 직진해 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우측 진행 차량 역시 황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는데요. 황색 전멸 신호가 운영되는 쪽을 주도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과 배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멸 신호는 색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적색 전멸 신호는 일시 정지 후 재출발, 황색 전멸 신호는 서행으로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의 차량 통행을 살피고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통해 안전하게 통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순경이었습니다. (6일) 오후 8시 20분쯤 태안 소원면 어은돌항 인근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 2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야간에 갯바위 낚시를 하던 중 바다에 물이 차오르면서 나가는 길이 막히자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바다 활동 시 날씨와 물때를 반드시 확인하고 통신수단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양군이 지난 5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했습니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존 1.5km 이하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적용됩니다. 기본요금 구간이 끝난 후 부과되는 거리요금은 90m당 100원에서 80m당 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시간요금은 23초당 100원으로 그대로입니다.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심야 운행과 관해 운행 할증요금은 기존과 같은 20%를 적용하고 승객이 호출한 요금 1,000원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예산군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전 대책 마련, 관내 기업체 피해 현황 조사,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피해 예방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중앙정부의 대응 방안과 함께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원 사항을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남도 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 촉진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경영활동을 돕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계획 등에 장애인 기업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이슬람 성지 순례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늘 것으로 보고 중동 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감염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5년 국내에 확산됐던 메르스는 신부전과 폐렴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순례 참가자의 경우 출국 전 예방접종을 하고 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메르스는 현지에서 낙타나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안 원북면 하간포 앞바다에 대조기에만 나타나는 거대한 모래섬 장안사퇴가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모래 퇴적 지역인 장안사퇴는 천연기념물 가마우지 등 각종 조류와 꽃게, 넙치 같은 해양 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합니다. 12km 구간에 걸쳐 태안 해수욕장과 사구에 모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봉산면 복림리에선 7일 천년 느티나무 칠석제가 열렸습니다. 높이 27m, 둘레 6.1m의 이 나무는 고려시대부터 마을을 지켜온 보호수입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던 선비가 외구의 침입으로 고향을 떠나면서 느티나무 가지를 심어놓고 간 것이 자라 지금에 이르렀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선비의 충절과 안악의 효심을 기리는 칠석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양에선 요즘 구기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청양 구기자는 8월부터 12월 초까지 수확됩니다. 여름에 수확한 구기자의 색과 빛깔은 가을보다는 덜하지만 성분은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33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밤에는 열대야로 이어지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3도, 당진과 서산, 태안, 홍성, 예산이 2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 홍성, 청양이 32도, 서산과 예산이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기온이 여전히 높습니다. 불쾌지수도 함께 올라가겠는데요. 냉방은 꾸준히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